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연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셀프 심리학,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은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 책 속의 연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법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법. 기꺼이 이상할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 나만의 이상한 세계를 확고하게 지키겠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쇠뇌된 삶의 태도 중 하나는 표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의 볼록한 부분에 속해야 한다고, 즉 튀지 않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이해했고, 그렇게 스스로 삶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른들, 가령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친척 어른이나 매체를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균에 부합할 것 같은 그런 삶을요. 그런 제게 너 제정신이야? 라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될 무서운 호통이었죠. 유독 겁이 많았던 저는 스스로 제정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상대가 저를 이상한 쪽으로 오해할 것 같으면 열심히 해명했습니다.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침묵하기도 하고 나를 평균적인 모습으로 바꾸려고도 했죠. 이 노력을 20대 후반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동안 자란 키만큼 자아가 조금 더 성장했나 봅니다. 그렇게 자라난 눈으로 세상을 보니 수많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정상은 무엇이고 비정상은 무엇이지? 평범하다는 것은 무엇이지? 에서부터 이 세상은 과연 제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곳인가? 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럭저럭 괜찮은 옷을 입고 있을 뿐 제각기 자신의 별난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또 저마다의 안경을 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다른 안경을 통해 나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오해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해명해도 결국에 진짜 나를 투명하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를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상해 보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나를 가두고 살았던 저는 어느 순간 이상하면 왜 안 돼? 라는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타인은 결국 나를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타인을 제 방식으로 오해할 것이고요. 각자 방식으로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딱 그 사람 마음 크기만한 관대함으로 나를 보려 할 겁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진짜 네 모습을 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난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렇기에 우리는 비난이 두려워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기꺼이 이상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고 멀쩡한 사람인지 타인에게 해명할 게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잘 구축해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타인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안전하게 구축하는 게 곧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명확하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위축되거나 우월감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학교에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정해진 답을 맞히도록 배웠죠. 하지만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 발로 서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세계는 확고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는 책 8단어에서 말하는 자존감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과 다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드는 환경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서울대를 다닌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100억을 번다고 다 행복하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점을 바깥에 두고 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안에 두고 나를 존중하느냐일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일종의 강제성 때문에 더 정상에 집착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마치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구분처럼 생각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언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평범해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상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이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각자의 매력을 지닌 모두가 평범함이라는 틀에 갇혀 자신을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 학생들과 어른들이 기꺼이 이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지탱합니다. 변질된 욜로의 모습. 신조어 욜로족의 욜로는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 각자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욜로족의 풍경도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따금씩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가치관이나 소비 형태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결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라거나 인생에 희망 따윈 없으니 지금 당장 내가 즐겁기만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해로운 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나치게 변질된 욜로는 거의
자포자기한 모습에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용어가 유행하게 된 데에는 사회적 요인이 분명 존재합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에 가면 바늘구멍 같은 취업이 기다리고 있고, 직장을 구하고 안정되게 살아보려 하면 집값은 너무 비싸기만 합니다. 살림살이는 이렇게 녹록지 않은데 인터넷에는 화려한 사람들의 일상과 웃음이 쏟아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과 불확실한 미래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청년에게 어쩌면 욜로족은 썩 괜찮은 탈출구일지 모릅니다. 허탈감이나 허물을 대신할 삶의 방식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모든 걸 손 놓고 즐기기만 하는 이가 끝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이와 그게 달라 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요? 모양만 다를 뿐 자신을 아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닮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둘 모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에이리 프롬의 조언. 좀처럼 마음의 위안을 찾기가 힘든 요즘 같은 시대에 욜로족으로라도 살아가는 게 어디냐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에리 프롬. 자발적 활동이 어떻게 자유에 대한 질문에 해답이 될까? 어떤 것으로부터의 해방인 소극적 자유만 있다면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만다. 불신에 가득 차서 연약하고 항상 위태로운 자아를 가진 채 세상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된다.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아는 계속 위태로운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의 자극이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닐 테니까요. 당장의 오늘 밤을 즐기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신나는 원나잇이 아닌 사계절을 굴러가야 하는 우리가 삶을 돌볼 줄 모르는 자신을 믿고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인생을 잘 살아내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다시 생각해보는 열심히 사는 삶. 에리 프롬의 글을 읽으면서 열심히 사는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게으르고 느릿느릿한 기질인 저는 그게 압박처럼 느껴져서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속으로 반항했고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오더군요. 21살 집안의 경제적인 위기로 학교를 휴학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이후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지 않은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아의 이미지는 여전히 느리고 게으른 모습이지만 지금까지도 늘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었습니다. 의무나 책임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서도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또 대학원을 휴학하고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내고 가정을 꾸리는 모든 과정에서 부지런히 두 발을 굴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죠. 비록 나는 어쩌다 보니 부지런히 살고 있었지만 타인에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순 없었죠. 믿을 만한
자신이 되기 위해.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믿을 만한 나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요. 저에게 필요했던 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면 외부로부터 위기가 주어졌을 때 쉽게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겁이 많고 자존감이 낮았던 저로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행동 말고는 믿을 게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선택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하는 삶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저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에서 에리 브롬은 모든 자발적 활동에서 개인은 세계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탄탄해진다. 자아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물질의 소유에도 감정이나 사고 같은 정신적 자질의 소유에도 있지 않다. 우리의 자발적 활동이 낳은 속성들만이 우리의 자아에 힘을 주고 자아가 온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아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건 능동적으로 모든 경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자발적으로 누리고 충실하게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괴로움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험은 고통을 수반하니까요. 일상을 적극적으로 살아냈던 시간들이 모여서 나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돌아봅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백도 없는 저에게 기댈 존재는 나 자신뿐이었으니까요. 열심히 살면 결국엔 뭔가가 달라집니다. 성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마라톤을 완주할 수도 있습니다. 멈춰서 두 손을 놓고 있을 때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모든 행위들이 모여서 나를 믿는 근거가 됩니다.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작은 행위. 가끔은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게 그동안 했던 나의 행위입니다. 대단한 성취를 하거나 목표를 이룬 자신이 아니라 결근 없이 부지런히 출근한 나, 매일매일 글을 쓴 나, 졸음을 이기며 새벽마다 출근 전에 공부한 나, 어려운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몸을 일으켰던 나, 아르바이트를 세탕 뛰며 열심히 학교를 다녔던 나, 회사를 다니면서 논문을 써내려고 오랜 시간 고군분투한 나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의 반복된 부지런한 행위들이 나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걸음을 디딜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나를 믿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둠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고 위기에서 일어날 힘도 부족합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지 못하면 타인에게 자꾸 기대려고 하죠. 하지만 타인은 나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 자신을 지탱하는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에리 브롬이 말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꼭 대단할 것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어줄 만한 최소한의 삶의 규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열심히 산다의 의미는 대단한 걸 이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뛰어가지는 못하지만 한결같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조금씩 나아지긴 합니다. 허무나 회의감으로 삶에 균열이 일어날 때 그 시기를 버틸 힘이 생깁니다. 적어도 나 자신이 한심하지 않고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이제는 감히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살아보자고, 조금만 힘을 내보자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게 되었지?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합니다. 분명 누구보다 게으르고 잠도 많은 내가, 때로는 될 대로 되라며 모든 일을 미루던 내가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문득 웃음이 납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너덜너덜해졌을 때 지금의 부지런한 일상이 내 마음을 지켜줄 거란 것을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한 앞으로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란 것을요. YOLO, 맞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 삶도 소중합니다. 소중한 나를 돌보며 앞으로도 기꺼이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